그러면 세 번째 뉴스로 한번 플레이어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짝 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사업자들끼리의 행보 이건 안 박사가 좀 정리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리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머리에 생각하고 계시는 그 모든 쇼핑몰이 다 식료품을 다룬다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슈가 요즘에 많이 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여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뭐 누가 봐도 쿠팡. 그리고 요즘에 한창 말이 많은 마켓컬리,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 많은 마켓컬리, 그리고 쓱닷컴, ssg.com 여기가 아무래도 가장 이슈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요 세 가지 정도 보면 요 시장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켓컬리나 쿠팡과 SSG를 좀 눈여겨 보시면 요 어떤 경쟁들을 하고 이렇게 되는지 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켓컬리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선식품의 어떤 전문몰, 카테고리 킬러로서 이미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쿠팡은 인터넷 쇼핑 플랫폼 중에서는 현재 가장 뭐 핫한 데다가 여기가 또 로켓프레쉬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또 이슈잉이 많이 되고 있고 기사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쓱닷컴은 일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강자잖아요. 그 오프라인의 강자들이 온라인에서 못 살아남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어떻게든지 여기가 좀 승부를 볼 것인데 요 세 개를 보면 대충 어떤 각 진영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픽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 카테고리 검색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거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방송하기 전에도 막 같이 다 찾아봤는데 라면을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 신라면을 검색을 해보면 이마트는 신라면이 나와요. 아주 잘 나오고 쿠팡은 자체적으로 뭐 신라면과 조합되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저 신라면과 짜장라면이라던가 신라면과 무슨 라면이라던가 혹은 신라면과 다른 조합들이 자체적인 이런 프로덕트들이 워낙 많고 마켓컬리 라면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름다운 라면들만 나옵니다. 뭐 생면 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신라면 같은 거는 안 나오고요. 풀무원 생면 식감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된 라멘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주로. 고가이면서 약간 그 건강에 관련된 이미지를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도 가지고 있는 이미지지만 이 브랜드들에서 저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이미지랑도 잘 매칭되는 되게 훌륭한 마케팅의 결과가 아닌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만 보면 이분들이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박사 얘기대로 컬리는 뭔가 약간 좀 프리미엄하고 그 뭐라 해야 돼, 유기농 뭐 이런 느낌이 가까울 것 같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쿠팡은 그냥 뭔가 다 팔 것 같고 이마트는 그냥 마트를 이렇게 탁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검색도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아까 막 얘기하다가 떠들다가 나왔던 얘기지만 생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수. 그러니까 생수를 검색을 해보면 쿠팡은 그냥 주구장창 자기네 거를 밀어요. 자기네 PB 상품? 벌써 PB를 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물들을 지금 취급은 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자기네 로켓이 아닌 외부 택배를 이용해서 주문하려고 보면은 플러스 2일이라고 써 있어요. 전 옛날에 근데 벽산수를 분명히 로켓 배송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탐사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것만 미는 거죠. 일단은 어느 정도 물이 나가는 데이터가 된 순간 어떻게 역으로 보면 이게 해석을 할 때 그렇죠. 사실 생각보다 이 시장이 사람들이 있구나. 생수 브랜드를 따지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거죠. 하고 독자 브랜드를 약간 양아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마트도 가서 생수 검색하시면 이마트 물이 있어요. 근데 이마트는 이마트 물만 팔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마트 물을 그렇게 밀지도 않아요. 사실 노브랜드 이런 거. 마트답게 다 있고 삼다수도 있고 백산수도 있고 모두가 다 쓱 배송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자기네 물만 주구장창 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PB 상품에 대해서 나중에 쿠팡 거는 기자들이라든가 시장에서 PB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런 쪽으로 보면. 식품 시장인데 이게 또 핵심은 또 배송 전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식품이 신선식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그리고 물건이 변질되지 않고 오느냐의 승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자를 시킨다, 라면을 시킨다 그러면 일반 택배로 받아도 상관없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생선을 시켜, 과일을 시켜 이러면은 싱싱한 상태로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빨리 갖다 줄 거냐 그리고 정확하게 갖다 줄 거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도 결국은 보다 보니까 쿠팡이 일반 그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 시장에서 배송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배송 전쟁 중이었고요. 그래서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 쿠팡은 로켓 프레시, 이마트는 쓱 배송. 그래도 특히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쓱 굿모닝 이렇게 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샛별 배송은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가져다 줍니다. 연중 무휴고요. 쿠팡 로켓 프레시는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7시까지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연중 무휴예요. 근데 쿠팡 로켓 프레시는 좀 아쉬운 게 15,000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송인데요. 15,000원 미만으로는 저 로켓 프레시 상품만을 주문할 수가 없어요. 15,000원이 무조건 넘어야 돼요.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막 해봤는데. 아 그런가? 저는 옛날에 했었는데 또 바뀌었나요, 그 사람이? 네,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보다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쓱은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 8시에서 11시 사이에 쓱 굿모닝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직 조금 시간 면에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6시에서 9시 혹은 7시에서 10시로. 네, 근데 이제 타임. 예, 요게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마트 휴무일 문제가 한 그렇죠. 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지금 현재 좀 약점으로 남아 있다. 저는 그 이렇게 신선식품을 많이 안 사봐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 진짜 배송이 중요한가요? 저 얼마 전에 계란 얘기, 로켓 배송으로 받은 계란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와장창 해가지고 다 나가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계란을 배송시켜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고등어를 샀는데 만약에 고등어가 그렇게 왔으면 그 이후로 고등어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근데 게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달걀은? 저번에 한번 깨졌거든요. 네, 왕창 다 깨져가지고 근데 또 그 바로 배송해 주셨어요. 네, 바로 배송해 주셨지만 이거 한번 깨면 또 오는구나 하면 나 같은 사람들은 더 시작하는데. 그때 계란이 급했어요. 계란 쓰는 게 되게 급했고 이럴 바엔 내가 마트 가서 얼른 뛰어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웃긴 거는 홈쇼핑에서는 신선 제품을 아무렇지 않게 구입해요. 근데 온라인 쇼핑만큼 되게 이렇게 막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중간에 이제 큐레이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게 또 이 신선 제품에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신기하네요. 소비자 심리가. 그렇죠. 이 식품 쪽에서는 이제 진짜 신선식품도 있고 바로 뭐 아닌 것도 이제 되게 큰 시장들이 있으니까 제가 봐도 제가 동네 이마트 봤더니 그 시간을 알았잖아요. 9시 몇 분 딱 가면 그 10% 내지 30%가 쫙 붙는 게 있거든요. 할인. 네, 할인. 우리 동네 7시부터인데. 아니 그쪽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 한번 갔다가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안 붙여. 내가 알고는 이 시간에 붙여줘야 되는데. 그 아줌마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그 붙이러 다니는 아줌마한테 이거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고도 붙여주세요. 프로쇼퍼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제 이 시간을 좀 정해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도 물류센터 이슈가 여전히 물류 싸움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배송을 어떻게 안전하고 또 안전하고 신선하게도 하고 아니면 아닌 것도 쌀 같은 것도 이제 물류 구축 이게 계속 상권한 지 20년 됐는데 물류 구축 얘기는 끝나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물류 구축이라는 게 일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물건을 포장해 놓으면 택배 기사들이 가서 픽업해다가 허브를 통해서 보내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빨리 포장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급망 관리에서부터 뭐 포장, 배송까지가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류센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의 게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에서는 신선식품, 식품 쪽에서는 신세계가 좀 공격적인 것 같고요. 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현재 지금 보정, 경기도에 있는 보정센터, 김포센터를 2개 운영 중인데 김포에 이번에 하나를 더 오픈을 해서 총 3개가 되고요. 향후에는 지금 142개 정도 되는 매장을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대형 물류센터에 이게 공식적으로 뭐라고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N2.0인지 5인지. 맞아요. 그거 있어요. 네오도 아니고. 네오 아니에요? 네오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센터에 들어갔던 시스템을 각 매장으로 다 넣어서 온라인 물류의 어떤 거점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경쟁자인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 이마트는 그 지역 주요 도시들로도 확장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미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대형 물류센터들이 하루에 캡 처리할 수 있는
일단 배송 물량이 한 2만 5천 건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일단 수도권에 3개가 지어지면 한 7만 5천 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 뭐 매장까지 하면 한 10만 건 정도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뭐 마켓컬리나 쿠팡이 뭐 하루에 뭐 3만 건, 2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쿠팡이 3만 건, 네네. 마켓컬리가 2만 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건 이제 캐파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출고되는 네네. 양이 그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세 배의 양을 내배네요. 있는 양을 이미 구축을 하게 되는 거라서 네. 요 면에서는 일단 좀 신세계가 좀 공격적으로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경남 하만 네. 네, 거기에 물류센터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어요. 홈플러스. 그래서 그쪽은 이제 그쪽 지역에서 거기 있고 또 하나 이제 대전 지역.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홈플러스 분 만나서 제가 예전에 근데 취재 갔었습니다. 딱 했더니 그리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되게 추워요. 밖에는 더운데 그 온도 유지해 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도 3교대인가 4교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선물류라 이게 상하면 안 되잖아요. 여름에 되게 신경 엄청 쓰이고.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은 수도권밖에 좀 안 되는 게 오늘 그래도 아까 낮에 그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엄지훈 기자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봤던 게 우리가 이제 쿠팡 물류센터 얘기가 나오면은 허브가 있고 캠프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허브라는 것이 대형 물류센터에서 여기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다 해서 캠프로 내려보내면 캠프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갖다 주는 건데 신선식품은 좀 이렇게 망을 구축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마켓컬리도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서울에 있는 장지동 물류센터에서 포장을 해서 거기서 직접 다 보내는 라스트 마일을 거기서 다 소화해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비용이나 어떤 그 집적도를 높이는 데서 조금 그 단점이 약점이 있지 않나 신선식품이. 그래서 무한히 확장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또 기자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이 글로벌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 가장 독특한, 인구의 절반이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다 밀집돼 있고 되게 가까워요. 그 나 같으면 다르게 하겠어요. 어떤 거기는 저기 마장동 가고 그다음에 저기 해산물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에 있다가 주문해서 바로 가야지 뭘 갖고 있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협력하면 좋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얼마 전에 신세계 그 물류센터 그거 보니까 네. 아예 저 첨가물 시장에서부터 이렇게 배달하는 거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그게 다 소화가 그러니까 되는. 서울이 재밌는 게 가락시장 쪽 근처에 옆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옆에 있지 않아도 워낙 가까우니까 단기간 내에 다 물건을 집화해낼 수가 있어서 지방에서 산지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미 되게 좋은 마켓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공급망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한국 시장이 되게 작은 시장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 피터지게 싸우나 이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교과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가 집적돼서 사는 서울 경기도만한 지역은 한국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실험해서 그대로 갖다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쿄에 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도 뉴욕 주변 뭐 LA 주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유럽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교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손정희 회장이 왜 저기다 투자하냐고 했을 때마다 항상 얘기했죠. 그 데이터를 다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소프트뱅크잖아.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서비스에 다 나가고 있어요. 일본에다 테스트 안 하겠냐고. 그쵸. 한국이 이 물류 상황을. 해보겠죠. 예, 저는 그거의 선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뭐 몇 주씩 투자해가지고 뭐 나는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들 쪽 보면 그 마켓컬리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센터는 현재 지금 장지동에 하나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 출고량이 한 2만 건 정도 된대요. 네, 그리고 쿠팡이 한 3만 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물류센터 면적으로 보면 되게 막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막 몇십만 평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신선식품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발표된 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서비스 이용 지역을 확장하는데 물류센터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비용이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기존 플레이어가 사업을 확장하는데도 하나의 좀 허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 그러면 이제 이 여전히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배달 쪽이. 대도시 위주죠 지금 일단은. 신선식품은 어쩔 수 새벽 배송은.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난리예요. 저희 미국도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 진짜 넓은데.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몇 군데 하다가 전부 이렇게 늘려나가는 규모인 것 같고 지금 뭐 아마존이랑 월마트는 지금 2일 배송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하고 월마트 두 개를 다 2일 배송으로 했는데 확실히 2일 배송되는 품목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 어떻게 미국에 있는 걸 사게 돼? 저희 언니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언니 뭐 좀 사다 줘 그랬더니 네가 다 사고 나한테는 배송만 시켜 그럼 내가 가방에 다 때려놓고 갈게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마트, 아마존, 6PM 막 이런 쇼핑몰들 다 돌아다니면서 모처럼 업데이트했군요. 네. 지금 뭐 해외 쇼핑몰까지 지금 섭렵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는 비행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을 하고 그래서 이틀 배송되는 품목만 원래 제가 늘 사던 품목이 있어도 배송 안 되는 거는 안 사게 되는 근데 거예요. 농수산물 갖고 오면은 바로 걸리잖아. 못 들어오는데. 농산물 얘기 아니고 저희 커피. 아. 이거는 신선 배송 식품이니까.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월마트도 지금 배송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2일 배송이 있고 픽업. 그래서 배송이 아예 안 되고 픽업만 가능한 상품도 있어서 픽업 같은 건 이제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잔뜩 담았다가 결제를 하기 전에 이거는 이틀 걸리고 이거는 뭐 일주일 걸리고 이거는 프리 픽업만 가능해. 그러면 픽업 빼고 뭐 2, 3일 걸리는 거 빼고 딱 이틀 걸리는 것만 실구모기가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송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 진짜 중요하고 물건 구매의 가장 마지막 단에서 이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배송만 그 주요 요인은 아닐 거잖아요. 식품을 사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스턴 갔다가 그 서민 아파트에다가 지금 아마존에 그 배달 창고 이런 개인들 이런 창고 하나씩을 다 공짜로 져주고 있다고. 그렇죠. 그 서민 아파트에다가 입구에다가 아마존이 공짜로 보스턴 지역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물론 거기에는 그러면 신선식품은 빼겠지만 말한 대로 나머지 식품 넣어줄 수 있잖아. 자리에 없어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없는데 그 아파트 앞에 놓고 가기도 웃기잖아요. 가져가는 돈 한 사고도 있는데 이건 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도 그 넓은 데를 공짜로 지금 하고 있대. 미국 전역에 동부 쪽. 배송이 뭐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핵심 여태까지 싸움이었었고 식품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네네. 그 이슈는 계속 나오겠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꼭 배송뿐 아니라도 일단 네. 보고 사고 싶잖아요. 고르고 싶고 이 심리적인 요인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식품 관련된 시장에서 이제 네. 전쟁 다 이거 뛴 다음에 네. 배송 말고 그렇죠.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하고 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어떤 상품을 갖다 놓느냐. 네. 그러니까 뭐 모두가 다 단순하게 보면 뭐 소금이면 다 소금인 것 같지만 어떤 집은 뭐 구운 소금을 쓰는 집도 있을 거고 또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뭐 전에 보니까 히말라야산 뭐 소금을 또 쓰는 사람도 있고. 핑크 솔트를 사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그래서 이 MD 역할, 구색 이런 것들도 차별화에 큰 영향이 될 거고 아까 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재고들을 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QC 퀄리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품이라서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은 진짜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진짜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각자 해. 누가 이길 것 같아? 박사님. 우리도 사실 한번 저희 보통은 결론이 별로 비슷했는데 네. 오늘은 좀 달랐죠, 그죠? 네. 저는 사실 SSG가 쓱 배송이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쓱배송. 네. 왜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 오프라인을 포기할 수 없는 오프라인에 무엇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혹은 여타의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이 거기까지 넘어가기는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계속 뭐 매출이 떨어진다고 앓는 소리가 계속 기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대기업 기사가 나쁘게 나오면 뭔가 항상 그 다음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발로 밟고 일어서지 않을까, 우뚝 일어서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거. 그렇죠. 이마트가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오프라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 경험도 있고 공급망도 탄탄하고 그리고 어떤 그 동안에 잘 해왔던 이력을 가지고 충분히 마케팅할 수 있을 것 같고 쿠팡은
일단 어쨌든 소비자들의 생활에 가장 깊숙이 지금은 들어간 쇼핑인 것 같아요. 네. 뭐 얼마 전에 나오는 자료들 보면 쇼핑 앱 이용률 중에 1등, 뭐 그것도 많이 막 이러고 있는 전 상황에서 세대 1등, 네. 10대부터 60대까지. 그렇죠. 뭐 어느 브릿지 경쟁에서 압도적 1등 이렇게 기사 사이트를 뽑아줬던데 이제 이게 선순환하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쿠팡하면 로켓 배송, 식품도 배송, 그럼 얘네가 잘하겠네. 뭐 이렇게 어떤 연관을 네. 가지고 전 시장에 계란 때문에 실망했어요.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반면에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목도 받고 저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블루 에이프런이 IPO 가기 전까지 워낙 승승장구하다가 IPO 이틀 전에 기업 공개가 직전에 네, 그 아마존이 그 홀푸드 인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이제 대래 상장 이후에 기업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죠. 네, 4분의 1로 주는 그 상황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경쟁이 되면 마켓컬리가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보스턴에서 만난 분은 아마존이 옆에 쓱 쳐다보잖아요. 네. 폭락한대요. 음. 아마존이 무슨 분봉인지 뭘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데 내부에서 하든 아니면 뭘 유통하기 시작하기 해서 보고 있다 하면 거기랑 경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게 진짜 여긴 장난 아니에요. 그냥 폭락이야. 주가가. 아마존이 관심 있다는 게 한 줄만 나가도 폭락이래 주가가. 살벌하다는 거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거래 업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는 다들 여기에 한번 승부를 보자라고 해서 이커머스 시장, 특히 신선식품 시장 쪽에서 치열한 경쟁을 좀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는 같은데 뭐 아직은 누가 잘하겠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이마트를 그래서 주목하겠다. 아까 안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네네. 그런 흐름이 그리고 그런 분석들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좀 여기도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은 우리나라만 전자상거래 하면 여전히 수익 내고 1등인 이베이 그룹이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는 식품들 잘 안 취급 안 해요? 두 분은 관심 바뀌군요. 아니 근데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시고 뭐 스마일 배송이 있기는 있는데 스마일 배송에서 이제 마트 장 볼 수 있기는 있는데 G마켓은 G마켓 내 안에 이제 마트들이 또 입점을 해 있잖아요. 네네. 원플러스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B2B로 들어와 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모래몰로. 뭔가를 뭐 본인들이 나서서 하시겠다기보다는 자기는 장터 이 플랫폼을 공개로만 잘 관리하시는 그거를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시 이 망을 구축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만만치 않고 네네. 기존에 있던 택배사들 뭐 대한통운도 신선식품 쪽 배송을 해보려고 들어왔다가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뭐 팀프레시나 이런 새로운 어떤 이제 신선 물류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기긴 하지만 이게 막 그 아주 대량으로 막 전국을 커버하거나 막 이러는 지금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에 쉽사리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다면 망을 다시 구축하려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제부터는 진짜 중복 투자거든요. 네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오프라인 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롯데는 한번 해볼 만하겠죠. 네. 요즘에는 마트에서 퀵배송을 오토바이 타고 하신다고. 정동님 맨날 배달해줘요 아줌마들이. 아 그래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못 서 봐가지고. 그냥 가면 엄청 좋아. 그래서 저분은 저를 어떻게 갖고 가지? 하면 배달 하면서 이제 네 하면서 당연히 주소 딱딱딱 찍고 그렇죠. 그럼 아저씨가 딱 한 명 와가지고 막 잡고 네 가시죠. 그래서 윙 가고 아 그렇게 바로바로요? 동네에서 지역 슈퍼마켓들이 그렇게 동네에서 해놨으니까. 아니 진짜 다 해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대형 마트라고 못 하겠어요? 네. 그 저희 초음동네 있죠. 저희 초음동네 시골 완전 네. 깡총 읍내 저기 50분 가는데 거기에는 몇 차례 이제 그게 돌아요. 농협에서 하는 데 있죠. 하나로 마트. 네. 거기서 어머니가 가서 막 장 보고 빈손으로 오셨더라고. 아니 이 노인네가 왜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3번씩 돌아다녀 인간아. 그래가지고 와서 주고 가. 그래서 참 이 시골 깡촌도 배송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마 이제 시장은 13조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뤄봤는데 저는 또 약간 우려사항도 없잖아 있어요. 인구가 격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식품 시장이 지금 시장 규모로 갈 거냐 내지는 이제 뭐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과연 요리도
나가서 먹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연 그게 요즘 반조리 식품이 오히려 반조리 하면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가격 전체 규모를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정말 금액이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하는 게 훨씬 더 비싸.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럼 뭐 나가서 먹는 건 먹는 거고 집에서 해 먹는 시장도 계속 커질 거고. 진짜 커질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외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왜요? 그래요? 배달 몰랐어요. 어플이 이렇게 뜨면서 경제도 어렵고 회식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린 갓디는 외식을 한 적이 없어서 계속 집에서 요리를 안 했더니 좀 혼나고 있어요. 장 봐야겠네요. 일단 가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서 한번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식품 전쟁 13조 원의 시장입니다. 어마무시한 시장인데 물류 배송 문제라든가 품질 관리 이런 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한 호준환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안정남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안정남 박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다음 주 다음 주가 3주 후에 3주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주간 잘 지내시고요. 호국 보훈의 달 만나시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한테 감사 묵념을 드리면서 6월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네.